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주호 전문가고요. 오늘 이영석 전문가님과 또 오늘 오랜만에 또 시장 강하게 반등 나왔는데 뭐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너무나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진짜 뭐 관세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 오늘의 상승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또 CPI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추가 상승 나오면서 내일 상승 나오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투자문의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저께 미국 시장이 그렇게 오르는 건 처음 봤고요. 사실 이게 2008년인가? 그때 이후로 지금 증시 역사상에서 두 번째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사실 조금은 아쉬워요. 조금은 그 일본만큼 한 3%만 더 올랐으면 어땠을까 이제 좀 진 기분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뭐 차근차근 우리나라 시장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저희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리에 한번 앉아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네. 잘 보셨죠?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맨날 오늘 같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네,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순매수로 전환했다라는 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왔다라는 점, 오늘 좀 의미가 있었던 하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그겁니다. 지금 중국은 거의 뭐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자 지금 이러한 뉘앙스라서, 아까 오후에 국내 증시 끝나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 메시지가 우리는 끝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얘기를 할지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반등이 나왔고 이제 앞으로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살짝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중국에서 이제 또 하나 보다, 얘네들 더 싸우나 보다, 더 변동성이 나오나 보다, 그럼 우리는 또 이제 거기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겠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약간의 좀 발상의 전환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은 최근 시장 좀 많이 안 좋긴 했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1월달, 2월달 해서 저점 대비 시장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종목들 접근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자리였고, 그리고 신용 잔고나 이런 것들이 뭐 18조, 19조를 넘어가면서 또 신용, 뭐 잔고, 빚 투자, 이런 것들 얘기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좀 캄다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살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저는 더 많이 보였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나 중국에서 하는 말, 그냥 그런다 보러 생각했고요. 오히려 저는 거기서 좀 기회를 좀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하락이 좀 반가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채널을 돌리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좀 과열됐던 분위기를 식혀주는 그러한 저는 조정이었고, 그리고 오늘 좀 반등의 어떤 초입이 좀 오지 않았나.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시장을 자세히 또 보면은요, 사실 외국인들이 좀 덜 팔았을 뿐이지 팔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는 거는 그대로 샀는데 조금 덜 팔았기 때문에 오늘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좀 아직까지는 마음 놓지 마시고 좀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부터는요, 조정은 기회다. 내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종목 상담을 통해서 종목을 교체하고 또는 초과적인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어떤 방송의 취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한번 이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자, 임미숙님께서 포스코 DX 23,000원 비중 10%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일단 매수가가 괜찮으세요. 23,000원이면은 또 공포에 잘 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약간 61이평선 부근을 지지해주는 흐름 보시고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오래 들고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고 저는 앞으로 뭐 추가 상승 여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포스코 그룹주들 중에서 약간 이 포스코 DX는 AI 쪽과도 좀 묻어 있죠. 왜냐하면 SI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들도 묻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이런 쪽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사실 포스코 그룹주는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전반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사실은 이 종목 저희 시장이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고 나서 약간 이제 대선에 대한 레이스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약간 정책주와 연결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배경 자체가 이제 어떠한 그런 AI 소프트웨어의 산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들이 이제 정해지겠지만 어쨌든 그 후보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공약으로 걸만한 게 AI 산업이기 때문에 그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 정부에서 밀어주려고 하고 있고 핵심 정책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트룩스랑 코난 테크놀로지가 좀 올라왔었는데 좀 이 포스코 DX도 약간 그쪽이랑 묻어서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23,000원이랑 가격이 저는 굉장히 딱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4월달 들어와서 계속 이 자리 지켰거든요. 시장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그렇게 많이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물론 장중에 고점은 17%까지 찍었었어요. 근데 바로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고 근데 뭐 이거는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면서 음봉 나오면서 이렇게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3만 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 부근이 있고요. 이 자리에서 한번 뭐 좀 단기 목표를 보시고 조금 더 내가 중장기로 보고 싶다 한다면은 4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들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룹주 전반적인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내 증시 자체가 시장 자체가 반등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오늘 좀 이게 공교롭게 21평선 딱 지키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킬 자리를 좀 지켜주지 않았나. 물론 갭상승 출발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의미가 있고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좀 양봉으로 마감하고 상승 마감하게 될 경우에는 내일도 국내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보유하셔서 일단 단기적으로 3만 원 조금 더 보시면은 4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순이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이비전 시스템 18,000원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이런 최근에 종목들 한번 흐름을 보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장대 음봉이 많은 종목들이 많아요. 예, 이게 대부분 뭐냐면 대체거래소 그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지금 오늘 상한가로 거의 상한가에서 시작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작년에 좀 안 좋았던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일단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갔다가 최근에는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됐고요. 그리고 IT 모바일 쪽의 어떤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 가격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하이비전 시스템이 그 자율주행 퓨런티어의 대주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한 5월, 6월 이제 2분기 지나가면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그런 것들은 이제
이전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올해 중반부터 올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뭐 이런 하락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죠. 대부분 IT 종목군들이 이런 하락을 보였는데 저는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딱 올라와 주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18,000원, 근데 20%라는 비중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2만 원에서 22,500원. 사실 여기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구간이 저는 일단은 매도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이상 가기 위해서는 일단 실적이 정말 뒷받침되는 모습이 나와줘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늘 뭐 이 구간에서 대부분 뭐 바닥에서 올라왔죠. 그러니까는 지금 저는 17,000원, 16,000 중반에서 17,000원 사이가 이 종목의 어떠한 그 중간 그냥 본연의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만 원 이상에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좀 좌우를 하겠다. 1분기 실적이 좌우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은 6월달 2분기 이후에 자율주행 자회사인 그 퓨런티어가 얼마만큼의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22,000원대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 단기인지 장기인지는 중장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단기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은 벗어나 있는 하이비전보다는 최근에 주도주들 빠진 것들 있잖아요. 뭐 조선, 방산, 뭐 전력기기 이런 쪽으로 일단 포트를 좀 옮겨서 가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거의 매수가까지 오셨는데 저는 좀 매수가 부분에서는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좀 시장에서 기존의 주도주들 그리고 조정받았던 그 종목들을 더 매수하는 게 저는 수익률에 대해 있어서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들 일단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매수가 근처에서 좀 매도하시고 그리고 종목 옮겨 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늘꽃님께서 BK홀딩스 1,700원 7%입니다. 10% 추가 매수해서 나올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가총액이 121억입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오늘 상한가 가는데 거래량이 100만 주가 안 돼요. 그럼 8억 정도로 상한가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말 이 시장에서 8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8억은 큰 돈인데 시장에서 8억은 어떻게 보면 작은 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작은 돈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종목은 환기 종목이기도 하고 인맥주입니다. 정치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홍모 씨, 뭐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홍모 씨 후보 유력 후보자 관련된 인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선 레이스와 관련되어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다,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뭐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매수가 뭐 평단가 낮춰서 탈출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면 현금 여유 있으시면은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춘 다음에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다 팔고 나오세요. 왜냐면 인맥주는 딱 유효 기간이 딱 대선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월 말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제 뭐 여권, 야권이 있는데 여권 후보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미 그 단일화 후보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나머지 후보들은 거의 뭐 인맥주로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대선 시즌에 맞춰서 인맥주들 뭐 정책주들 이렇게 올라오는데 만약에 인맥주를 계속 뭐 이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추가 시세가 나오면은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매수가까지 올라오면은 이제 팔고 차라리 이러한 대선과 관련돼서는 정책주를 보시는 게 좋지 인맥주는 뭐 과거의 결말이 항상 안 좋았습니다. 뭐 과거 사례로 예를 들어봐도 뭐 항상 그랬어요. 대선 때, 대선 전에 많이 올랐다가 딱 끝나는 순간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답 없이 정말 뭐 다음 대선이든 뭐든 뭐 할 때까지 정말 올라오지 않는 한 정말 탈출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맥주 특히나 이러한 환기 종목 그리고 시가총액 낮은 종목은 꼭
빨리 탈출할 수 있으면은 탈출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좀 추가 매수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1,700원까지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평단가를 낮춰놓고 올라오면 파는 전략 나쁘지 않다. 그래서 현금 여유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현금 여유가 별로 없다 하시면은, 일단 있는 거 가지고 올라왔을 때 그냥 정리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미 반도체 12% 12만 6천 원에 매수했어요. 장기 보고 있습니다. 자, 12만 6천 원이 여기죠. 12만 6,500원. 자, 일단은 지금보다는 높은 훨씬 더 거의 뭐 반토막 났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하나세미텍이라는 경쟁자가 나타났죠. 이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일단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러한 부분, 즉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절대적인 그런 영향력은 이미 한번 그 앞전에서 다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실적과는 조금은 무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지금 한미 반도체 보고 있는 숫자로는 지금 약 3,300억 정도 이익단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올해 실적으로는 거의 4천억까지도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4천억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시가총액이 5조 7천억이면은 사실 14배, 15배 사실 적당한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20배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15배, 13배가, 12배가 적당한 거는 이미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받을 수 있었던 높은 밸류를 경쟁자가 들어오면서 사실 한미반도체가 하나세미텍을 아예 죽여버린다고 하면 모를까, 사실 그러한 부분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시장 자체에서 일단은 양분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세미텍이 막 치고 온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세미텍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0억 정도 그 정도만 가지고 그 수주를 받았지 그 이상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적은 부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받을 수 있는 퍼 밸류가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적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요 구간 481선을 깨면서 지금 이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그 헤게모니는 일단은 손상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장기라고 하는데, 물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저는 더 갈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481선이 일단은 강한 저항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의 흐름을 뒷받침했었던 가격을 이렇게 뚫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체력은 좀 약해졌다는 거죠. 이제는 실적은 잘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프리미엄은 이제는 못 준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요 구간이죠. 근데 지금 딱 그 구간이 예전에 다 지금 보시면 다 저항대예요. 그래서 조금은 좀 힘들 수 있어요. 물론 반도체 시장이 크게 좋아진다라고 해서 반등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시장을 양분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어느 정도는 한 8만 원대 정도 와서는 조금씩은 매도하면서 다른 종목군으로 좀 갈아타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번 대시세가 났거든요. 이 대시세가 거의 어느 정도냐면요. 거의 만 원대에서 지금 보시면 10배 난 종목이에요. 10배 난 종목이 다시 이 고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 경험상으로는 한 2, 3년이 걸려요.
예, 왜냐면은 지금 10배가 나는 그러한 힘이 계속해서 2, 3년 동안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이 종목이 바뀌었구나.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의 체질 개선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한번 반짝하다가 빠진다 그러면은 일단은 확인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전에 이오테크니스가 그랬거든요.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요 구간이죠. 예전에 2015년 뭐 이럴 때 이렇게 이것도 거의 10배 났어요. 10배 났다가 다시 이 가격대가 오는 시점은 굉장히 또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7, 8년 정도 걸리면서 이 종목이 아예 그 어널링이라는 데에서 독보적인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지금 시장에서 인지한 시점에서 실적까지 뒷받침되면서 그 다음에 신고가가 나와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2024년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한미 반도체가 보이는 것은 사실 이 구간이에요. 여기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뭐 반등이 딱 한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한 10만 원대에서 한 번은 또 월봉으로서 또 저항대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좀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반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지금 대차 잔고가 엄청 많은 거예요. 다른 종목들보다도. 그래서 저는 여기 한 9만 원, 요 구간대에 좀 10만 원대까지 좀 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종목을 교체하고 가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구간까지 오는 거는 조금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12만 6천 원대는 50%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미 반도체가 지금 올해 실적 대비해서 15배인데 여기에서 50%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프리미엄을 더 받아야 된다는데 아직까지 그런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목 교체는 한 9만 원, 8만 원 정도에서 저는 교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마당님께서 하나오션 61,000원 25%입니다. 한번 수익 크게 내고 다시 들어간 종목인데 목표가 얼마 볼까요? 홀딩일 될까요? 하셨는데 61,000원이면은 여기서 설마 4월 7일 날 사신 거면은 굉장히 정말 잘 사신 것 같은데, 주식을 잘 하시는 분 같아요. 그게 아니라 뭐 어쨌든 고점에서 팔고도 다시 샀다니까 아마 이 지점에 사신 것 같은데 정말 잘 사신 것 같고, 오늘 이 캔들은 아마 대체거래소에서 좀 나온 건데, 이게 대체거래소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요즘에 혼선을 좀 주고 있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갭상승 하고 나서 그냥 뭐 72,000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저는 이 조선과 관련해서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정고점 부근인 이제 84,000원, 85,000원 구간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거기 그 구간에 오면은 저기서 비중을 15% 정도를 매도를 하고 나머지 10%를 이제 신고가 위로 돌파할 때를 좀 즐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조선주들이 시장 빠진 거 대비해서 강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 물론 MRO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알래스카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관세를 부과한다? 생각하기 좀 어렵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상식을 깨는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뭐 완벽하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고 미국에서 하고 싶어하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 관세? 제가 봤을 때는 피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선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보다 너무나 좋은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MRO나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경쟁사가 HD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MRO든 뭐 이러한 알래스카 프로젝트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하나오션이 좀 유리한 뭐 조건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일단 미국에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미국 내 조선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근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직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하나오션이 좀 그동안 유리했었는데 이게 이제 HD 현대중공업도 이게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좀 같이 시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조선 쪽은 거의 뭐 자유로운 상황인데 그런 관세에 대한 이슈만 없다고 한다면 HD 중공업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둘 중에 하나를 꼽자면은 저는 하나오션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하나오션에 좀 부담이 될 만한 거는 하나 그룹주들을 올릴 때 물론 같이 올랐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룹주가 빠지면은 이게 또 같이 휘청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례를 들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급락이 나오면은 하나 그룹주들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HD 현대중공업이라던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차별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하나오션은 지금 환경 자체가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를 했고 그러면은 어쨌든 만약에 이쪽에 또 관세 이슈가 나오면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가 너무 좋으시고요. 다만 이제 비중이 좀 어느 정도 되시기 때문에 좀 올라오면은 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강력하게 좀 홀딩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최종혜님께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기술 1,555원 단기 대응 전략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SMR 관련, 원전 관련 종목이죠. 최근에 사실 뭐 지금 원자력 관련해서는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체코 원전 관련해서 아직 뭐 뉴스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더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단기 전략이잖아요. 좀 단기 전략에 맞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렇죠? 지금 4월 9일 날 시장 굉장히 빠질 때 이때 종가에 딱 매수를 거의 종가 매수하셨네요. 1,555원이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6.8% 정도 상승했는데 사실 오늘 좀 약하죠. 그렇죠?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약하잖아요. 그 의미는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원전 관련해서는 조금은 좀 기대가 좀 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조선이나 아예 과대 낙폭인 뭐 반도체나 그리고 오늘 전력기기 뭐 이런 쪽에 좀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원전은 좀 애매해요. 왜냐? 체코 원전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좀 우리나라 그 정치적인 뭐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단기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거는요, 이 480선 1740원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딱 그 저항대입니다. 네, 저항대이기 때문에 사실 내일 뭐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조금은 조정을 이만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요렇게 다시 또 반등할 수 있거든요. 제가 너무 소심하게 그랬나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481선 한 1740원 정도 그러면은 지금 1555원이니까 한 수익률은 한 10%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상 뭐 보신다라고 하면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이평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480선에서의 매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1850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보신다라고 하면은 1970원 뭐 이런 식의 어떠한 단계적인 매도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뭐 이거 말고도 좀 최근에 좀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내일이라도 아니면 좀 조정 보였다가 다시 반등할 때 480선 이게 얼마입니까? 한 1740원에서 저는 매도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자님께서 안녕하세요. 삼성 SDI 19만 1,050원 28%입니다. 비중을 좀 줄이고 싶은데 저점이 확인됐을지 추매 시점 또는 기술적 반등 목표가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자, 삼성 SDI 참 마음이 아픈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높으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저점이 17만 6,220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20년 3월 2일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저점이었는데 사실 그거를 이탈을 했었죠. 저점을 이탈을 했던 흐름이 월봉상 봤을 때 있었고 16만 6천 원이라는 저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저점을 이탈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좀 상승이 나왔는데 만족할 만한 상승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삼성 SDI는 사실은 좀 지금 저는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손절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비중을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가격대라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 이탈 나온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이 가격대를 회복하면서 지켜줄 것 같아요. 17만 원대 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고민해 보셔도 되는데 지금 근데 매수가 자체가 19만 원대이시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현금 여유가 좀 넉넉히 있다 하시면은 비중을 저기서 한 40%까지는 채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애매한 2차 전지주들 사는 것보다 셀업체 사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한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좀 강하게 반등 나올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ESS죠. 근데 지금 이 468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지금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의미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3원계 배터리, 하이니켈 배터리를 보통 이제 뭐 NCL, NCNA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 쓰는 하이니켈 배터리인데 이게 지금 글로벌 2차 전지 배터리 1위 기업이 닝더스 다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ATL입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LFP 배터리로 전 세계 시장을 다 어떻게 보면 집어 삼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셀 3사가 거의 CATL에 게임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그동안 하이니켈 배터리만 해왔는데 이제 LFP라던가 뭐 원통형 배터리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셀 3사들이. 근데 SDI 같은 경우는 물론 에너지 솔루션, 엔솔도 중요하지만 SD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원통형 배터리에 빠르게 지금 상용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셀 3사는 지금 CATL과 경쟁하기 위해서 468 배터리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반등이 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재용 회장 행보를 보면은 정의선 회장은 미국에 가서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재용 회장은 어디 갔습니까? 중국 가서 비아디 만났습니다. 비아디 만났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일본 갔다 오셨죠. 도대체 왜 그런 행보를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지금 삼성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이거 제 개인 피셜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이게 TSMC도 지금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투자하겠다고 했고 정의선 회장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재용 회장은 그게 조금 자기 입장에서는 별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할 때까지 좀 기다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대놓고 중국을 가버리는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삼성 SDI가 앞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뭐 중국 쪽과 어떠한 MOU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비아디 쪽이랑 뭔가 한다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좀 상방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도 괜찮고요. 뭐 비중이 근데 좀 많으시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가 매수 하셔도 좋고 조금 긴 호흡 가지고 끌고 가시면 수익 날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화 연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룡전기 질문하셨는데 재룡전기 네. 5만 원에 가지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재룡전기 5만 원에 지금 20% 가지고 20%요. 네. 자, 이거 언제쯤 사신 거예요? 올 초에 산 것 같아요. 한 1월 달에. 아, 1월 달에 사셨다가 수익 나셨다가 그냥 계속 좀 2, 3월 달, 4월 달까지 조금 계속해서 하락했네요. 네, 사가지고 조금 반등하다가 그냥 계속 그냥 흘러내리더라고요. 거의 지금 뭐, 한 40% 정도. 뭐 예수금은 좀 있으세요? 네? 예수금은 좀 있으신가요? 예, 예, 있는데 이게, 너무 흘러내려가지고, 네. 제가, 네, 추매하는 라인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히든 섹터가 전력기기 쪽이거든요. 그런데 네네. 재룡전기뿐만 아니라 이 관련 종목들, 뭐 재룡전기,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뭐 일진전기, 뭐 이런 종목들 관련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진전기며 이런 종목들 거의 다 비슷하게 다 빠졌어요. 뭐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난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제 HD, 뭐 현대일렉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그나마 지금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련 이 섹터 전체가 저는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사실 재룡전기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재룡전기가 올해 한번 실적을 체크를 해보면 전년보다 일단은 감익이 되는 그런 구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가 감익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800억대를 보고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지금 현재가 4천억대거든요. 4,300억. 그러면은 싸긴 싸요. 하지만 성장주가 감익이 되는 순간 저는 그 종목이 크게 뻗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금을 물어본 그 이유는요. 일단은 저는 한 4만 원까지는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이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너무 쌉니다. 5배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추가적인 그 구간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과연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잖아요. 저는 네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한 28,000원대, 28,700원 요 구간이죠. 일단은 요런 구간에서 내일 뭐 지금 최근에 올랐다라고 하지만 바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28,000원대면 바로 여기죠. 여기 살짝 요 구간이 지금 거의 바닥에서 지금 올라왔다가 한번 눌렀다가 가는 흐름이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29,550원인데 한 28,000원이나 28,000원 이하 27,000원 그 사이에서는 그 사이가 바로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인데 여기에서는 좀 매수를 과감하게 하셔서 좀 단가를 내리고 그런 다음에 엑시트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비중을 그러면은 지금 20%인데 20%니까 40%로 가도 될까요? 이거는 40%로 가도 돼요. 그래서 단가를 확 내려가지고 이거는 좀 이 섹터 자체가 죽은 섹터가 아니고요. 일단 아까 이 방송 끝 말미에 히든 섹터 말씀 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관세형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는 저는 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섹터가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일 때 이번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구간은 좀 다 너무나 과도하게 과매도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아무도 안 사고 그냥 방치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는 조금은 그 매수하셔서 과감하게 왜냐하면 이 구간 보세요. 지금 요 두텁게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안 빠진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한번 눌림을 줄 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 시 반등하면서 이제 좀 롤링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이제 한 38,000원 혹은 3만 원 요 구간이죠.
자, 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35,000원대까지 하면서 매도를 하면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5만 원대까지 기다린다. 뭐 기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꽤 좀 시간이 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과매도된 상황에서는요, 좀 과감하게 하셔도 돈은 된다. 그래서 한 번에 지금 20%잖아요. 하지만 20%를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한 10%, 5% 하면서 뭐 종가에만 사시든가 아니면은 올라가면서 확인하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어차피 5만 원대니까 지금 단가는 조금씩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또 밑에 샀던 거는 또 한 10% 오르면 또 팔고 다시 또 매도하고 다시 또 밑에 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사실 뭐 제가 여기까지밖에는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어떠한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해되시나요? 혹시? 네네, 예. 그러면 이거 일단은 네. 제가 추매한 거에 대해서 오르면은 일부 매도해가면서 그렇죠. 또 만약에 또 내려가면 또 그만큼 또 사고. 그렇죠. 예,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게 그러면 1차로는 일단은 한 35,000원까지는 네, 저는 한 추가 3만 반등을 준다는 거죠. 예, 한 3만 5천 원. 그러니까 그게 뭐 큰 게 아니에요. 한 10몇 프로 정도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지금 뭐 29,550원이니까 35,000원이면 한 4%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간을 내가 바닥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제 매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푸른 소나무님께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코스모 신소재 54,000원 15%입니다. 중기 올해 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가져가도 괜찮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일단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뭐 LNF랑 비교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LNF보다는 상황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주가 보면은 뭐 LNF나 이거나 거의 뭐 차이가 없는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54,000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코스모 신소재랑 LNF랑 양극활 물질 사업을 둘 다 하고 있는데 이 코스모 신소재는 MLCC 필름 사업도 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그나마 좀 나와주는 부분들이 그 부분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LNF보다 실적도 괜찮은데 주가는 왜 비슷해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과거에 이게 23만 원까지 갔었던 이유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SDI 말씀드릴 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하이니켈 배터리에만 집중을 했어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런 3원계 배터리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대부분의 소재 장비 사업군들이 거기에다 집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전기차 업체들이 다 CATL LFP 배터리를 써버리니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조정이 나온 다음에 지켜주다가 완전히 그냥 업황 꺾이면서 그냥 뭐 엄청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뭐 고점 대비해서요. 그대로 이것도 코로나 때 가격대까지 그냥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 종목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반등을 한다면 어디까지 볼 것이냐인데 뭐 올해 말까지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54,000원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코스모 신소재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이제 우리나라 셀업체가 지금 ESS라던가 이제 468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으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냐가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코스모 신소재 정도라고 한다면 실적도 괜찮고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MLCC 관련 필름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2차 전지였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러한 2차 전지 말고 다른 쪽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와준다거나 아니면 2차 전지에서도 뭐 46파이 배터리 근데 양극화 물질이 과연 이제 그 하이니켈 말고 다른 쪽에 좀 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연말까지 가져가실 거면 지금 뭐 비중은 15%신데 뭐 굳이 비중을 추가 안 하시고 그냥 쭉 들고 가신다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뭐 6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는 그런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2차 전지주들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반등 나오게 되면은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들은 따로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쪽에 있는 에코프로 머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코스모 신소재도 과거에는 정말 대장 역할을 했지만 지금 약간 힘이 다소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과연 대장 역할을 할 것이냐. 만약에 2차 전지 반등 나오는데 이게 힘이 안 세다. 그러면 차라리 진짜로 이거는 손절을 하시고 종목을 2차 전지 안에서 힘 센 종목군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최선미님께서 산일전기 68,000원 10% 종목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목표가 손절가 아니면 중장기로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종목 오늘 제가 이쪽 히든 섹터로 전력기기 하시는 거 어떻게 하셨는지 다 이 종목만 물어보고 계신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출할 수 있고요. 저는 68,000원 매수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지금 가지고 계시면 10%잖아요. 10%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지금은 이 가격대에서는 저는 추가적인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간이죠. 다시 한번 저는 이 구간에서 자 45,000원에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매수가 추가적인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10% 사셨잖아요. 지금 산 만큼 더 사셔가지고요. 단가 낮추셔도 됩니다. 여기서 단가 낮추시면 저는 한 여기까지는 5만 요 구간까지는 6만 원대까지는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뭐냐? 지금 이 미국 관세 이쪽에 가장 타격을 받았던 데가요. 바로 이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산일전기, 그러니까 구리 쪽을 많이 사용하는 뭐 전체적인 전선 전력 쪽이죠. 여기도 일단 가격이나 좀 많이 원재료가 많이 가격을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익 자체는 전년보다도 훨씬 더 지금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2025년 실적 보면요. 전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 상승을 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익 자체는요. 1,500억이면 거의 50%가 상승하는 게 올해 가이던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이고요. 시시가총 전체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 8배 정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배 혹은 제가 생각하는 12배 정도만 간다라고 해도 50%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지금 이 구간 만약에 이 구간에서 좀 잘 안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까지 볼 수 있고 오히려 여기서 한번 눌러준다. 내일 시장 뭐 아직까지 지금 미국 시장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눌러준다. 과감하게 매수하세요. 예. 이쪽 전력기기 이쪽은요. 워낙 이번에 좀 과도하게 물론 그 전에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락을 했지만 여기에서 횡보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렇죠? 여기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횡보해서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한 6만 만약에 좀 엑시트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비중 여기서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러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도 환율 효과나 이런 것들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저는 매수의 기회다. 그래서 야수의 심장을 가지시면서
매수하셔도 저는 되는 구간이 지금 이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만 원대까지만 단가 맞추신다라고 해도 저는 이 구간에서 엑시트 가능할 거고요. 물론 뭐 증권사나 이런 다른 쪽에서는 뭐 8만 원대까지는 보고 있는데 사실 뭐 그 구간까지보다는요 한 7만 원, 6만 5천 원 정도가 저는 일단은 1차라고 보고 있고요. 6만 원대까지는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이 시장 최근에 낙폭을 돌릴 만한 그런 섹터는 전력기기, 반도체 뭐 이쪽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로 확인을 했는데,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성 델타테크 81,000원 20%라고 하셨는데, 맞으실까요? 네네. 혹시 이거 사신 이유가 초전도체 때문에 사신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때 반등 나올 때 혹시 24년도 말에 반등 나올 때 사신 건가요? 반등 나올 때, 네네. 아, 이때? 그러면 그때 못 팔았어요. 아, 못 팔고. 네. 아, 일단은 신성 델타테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알 듯 모를 듯 뭐 그래요. 네,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실 때 그런 물론 테마에 탑승하는 것도 좋지만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신성 델타테크는 생활가전 사업,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 만드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과거에 초전도체가 아니었으면은 이런 시세가 나오기가 힘들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초전도체에 대한 뭐 어느 정도 뭐 믿음이 있으시거나 뭐 그것 때문에 기다리실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저는 팔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사셨는데 12만 8천 원 갈 때 못 파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때 여기 대주주가 장내 매도를 했었어요. 그때라도 좀 나오셨으면 손실을 안 보셨을 건데 이때부터 빠졌던 이유가 이 여기 회사의 임원인가 대표가 장내 매도를 해가지고 그때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회를 한번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초전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이러한 관세 리스크 소화하면서 시장이 본격 반등하면은 사실 이쪽으로 수급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타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매수가 부근 진짜 이 정도까지만 올라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5%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 5%가 진짜로 초전도체가 다시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갈 때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 파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비중이라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신성 델타테크는 기존 사업을 가지고 지금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되게 부족해요. 지금 보면은 뭐 최근에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신성 델타테크가 로봇 사업 자체가 막 이렇게 잘 되고 이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본업으로 어떠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신성 델타테크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역시나 과거에 테마로 올랐던 초전도체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이슈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닌 타인에 의해 어떤 이슈에 의해서 반등을 하지 않는 한 자발적인 어떤 회사의 펀더멘탈이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반등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래 가지고 계셨으니까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 부근에서는 최대한 정리를 하자. 그리고 좀 아쉬워서 조금 더 보겠다 하시면은 비중을 최소화해서 더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가격까지는 올 수 있겠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왜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종목이 올라간 시점부터 오로지 초전도체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거 기술적인 분석 이런 게 뭐 사실 의미가 없는 게 그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거래량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슈가 나와야지만이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초전도체 관련돼서 뭐 어떤 이슈나 어떤 뉴스가 나올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막 갑자기 뒤집고 이럴 길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측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초전도체가 갑자기 어떤 뉴스가 부각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좀 받았고 만약에 이슈만 붙어주고 뉴스가 붙어준다고 한다면 반등은 노려볼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김민정님 HD 현대미포 109,750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한 10% 정도 10% 조금 넘게 수익 중이신데요. 만약에 저는 이 종목을 어떤 단기인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지 사실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해주셔가지고 잘 체크는 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거의 한 3, 4개월 동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 말을 좀 믿으신다면 저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래 좀 끌고 가시는 게 좀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요거는 뭐 대책 거래 때문에 약간의 좀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왜냐면 최근에 우리 중국 쪽 그 관련해서 중국 조선소 미국이 좀 많이 제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엑슨모빌이 중국산 LNG 벙커링선 발주를 중지를 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한 번쯤은 이렇게 뭐 취소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지금 미국이 중국 쪽으로 조선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재가 어떤 거냐면 중국산 중국 쪽에서 만든 선박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항구마다 낸다. 한 150만 달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중국산 LNG선에 대한 구매를 조금은 자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엑슨모빌이거든요. 그런데 엑슨모빌이 안 한다 그러면은 LNG선에서의 1위는 어딥니까? 바로 국내잖아요. 그 국내 쪽에 좀 수혜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예전에도 트럼프 1기 때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이나 이런 거 할 때, 미역 전쟁 할 때 거의 합의 보는데 거의 2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한 1, 2년 동안은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조선 관련 쪽은 조금 더 오랫동안 가져가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10% 정도 있는데 만약에 최근 시장 하락에 있어서 내가 과연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채워야 될지 고민된다면 저는 조선 쪽이 일단은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어느 정도 실적이 이제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조선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철판 가격은 낮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요리로 따진다 그러면은 요리 가격은 올라가는데 재료비는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좋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좀 더 혹은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한 20%까지는 요 구간에서도 요 구간까지 18만 원, 11만 8천 원 정도 12만 원 이하에서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요 구간에서는 매수를 더 하셔서 저는 신고가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제가 여기서 목표가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저는 신고가 영역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얼마 남진 않았죠. 제가 요 구간이니까 14만 5천 원이니까 지금 12만 원, 한 20만 원 정도는 더 갈 수, 20만 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한 15%, 20% 정도는 추가적인 영역 그리고 여기서 더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본다. 그래서 뭐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좀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구간에서 더 매수하셔도 되고 20% 이상 그리고 일단은 매도가는 여기 신고가 영역 한 15만 원까지 보면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조정은 무조건을 많이 쓰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좀 나의 어떤 계좌 상황에 맞게 추가적으로 매수하셔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스님께서 루닛 68,600원 28%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참 이게 그렇습니다. 요즘에 AI 관련된 특히나 의료 AI 쪽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은 이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대감은 있으나 뭔가 성과가 애매하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영상 진단, AI와의 의사와의 결합을 통한 영상 진단을 한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의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게 AI가 한다라는 게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판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대한 만큼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개인 사견입니다만 제가 만약에 의사라면요 싫을 것 같아요. 일단 AI가 들어오는 게 싫어요. 일단 왜냐면 밥그릇 뺏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자들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자기네들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보장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러한 AI 관련돼서 그러면 이런 거죠. 자, AI를 도입하면은 당연히 좋은 거 알아요. 아는데 그럼 실제로 이게 돈을 벌 수 있냐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는 거예요. 물론 뭐 최근에 뭐 루닛 같은 경우도 학회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아마키라던가 이런 거 열릴 거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뉴스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결국엔 주가는 힘을 못 내고 계속 빠져요. 빠지는 이유는 물론 AI 산업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막상 돈을 벌 수 있냐에 대한 의구심이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돈 잘 법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막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다가 관세 이슈 나오니까 주가 빠진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이만큼 뭐 100이면 뭐 솔직히 100 이상의 뭔가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100만큼 나오지 못한다? 어떤 뭐가 실적이라던가 뭔가가 가이던스가 뭐 예상했던 것만큼 못 미친다라는 말만 나와도 미국 주식은 급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68,000원, 6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올라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시간의 문제고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은 두 차례 정도 기대감으로 올랐었어요. 이때 대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대시세 나와서 조정 나온 다음에 되돌림이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주가가 버티질 못하고 다시금 무너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이제 다시금 뭐 AI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AI 관련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선 레이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의료 AI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나서 그때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확인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좀 답답하시더라도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 부근 위로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고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항상 손실 중일 때, 뭐 물렸을 때 가지고 있다가 내가 팔면 더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일단 분할 매도하시고 남은 비중이라도 수익을 챙겨보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일단 종목 상담은 마치고요. 자 오늘 히든 카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기기 관련한 히든 섹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전력기기 쪽인데요. 사실 이 전력기기 쪽이요. 이번에 관세 우려가 가장 먼저 주가에 선 반영된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이 AI 섹터였잖아요. AI 섹터, ESS양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지면서 사실 빅테크 쪽에서 가장 먼저 미국 쪽에서 일단 조정이 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 전력기기 관련해서 이제
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 돈을 버는 이쪽 그 전력기기가 조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3년이죠. 2023년, 24년, 25년 한 계속해서 미국 중심의 전력망이나 재생에너지, 뭐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되면서 국내 주요 전력기기 이런 쪽에서 전선업체 주가가 거의 막 70% 혹은 많게는 500-600% 정도 일단 반등이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관세 우려 때문에 미리 선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미국의 변압기 이쪽은요 여전히 공급 부족이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은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예전에 노후화된 이 부분이 교체되는 부분이 뭐 1년 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한 2030년 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는 여전히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ESS, 뭐 전력기기나 뭐 내년부터는요 아마 해적 케이블까지도 아마 저는 그 확장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뭐 수주 그런 부분들은 좀 수주 장고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2분기 이후 유럽 중대형 변압기 수출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미국 쪽에만 우리가 굉장히 보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유럽 쪽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전력기기가 오늘 좀 다른 섹터보다도 좀 강하게 올라온 이유가 너무 관세 우려로 좀 안 좋았던 그런 섹터가 반등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1월 각 달에 1일, 10일, 20일이요.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는 날인데 아마 내일 오전에 발표될 겁니다. 그러면 뭐 화장품이니 뭐 전력기기니 이런 쪽에 또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1분기도 좋은 실적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과도하게 빠졌던 낙폭 과대주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섹터 종목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후보군 보시면요. HD 현대일렉,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뭐 일진전기, 뭐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뭐 재룡전기 있는데 사실 저 종목들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이쪽 섹터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내가 저거 다 살 수 없다면 혹시 이쪽 그 ETF나 이런 것들을 사면 어떨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AI, 아까 뭐 저걸 말하기 전에 이 섹터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러한 ETF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라는 ETF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관련주들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ETF를 보셨을 때 지금 여기서 헤드앤숄더를 보여주면서 이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내가 만약에 저 종목 다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도 봐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이 전체 섹터가 저는 이제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봐도 되는데 하지만 나는 이 한 종목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일렉 저는 저번 주에 제가 현대일렉을 한번 말씀드려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종목 상담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HD 현대일렉이 조금 억울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 얘는 관세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HD 현대일렉이랑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이 두 종목이 관세 영향이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효성중공업 얘는 지금 거의 안 빠졌단 말이에요. 혹시 오히려 그 당시에 제가 방송한 이후에 반등했었고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훅 빠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빠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HD 현대일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빠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 중에서 어떤 걸 말씀드릴까 하다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건설 쪽도 있기 때문에 현대일렉 원연하게 전력 전기까지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현대일렉이 조선소 있잖아요. 이게 좋습니다. 이 계열사 중에 조선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선사의 글로벌 수주가 확대되고 선박용 회전기기나 배전기기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조선 쪽 산업에 확대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수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현대 HD, 현대일렉을 말씀드렸고 일단은 말씀드리면 미국발 불확실성이 준 저가 매수 기회다. 그리고 초고압 변압기나 이런 쪽의 경쟁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일단은 높은 미국향 수주 잔고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쌓여져 있기 때문에 HD, 현대일렉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수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한 20% 정도는 좀 안전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수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요 구간이죠. 한 목표가는요. 저는 이제 한 7만 원 정도를 1차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37만 원을 일단은 목표가로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한 27만 원, 이 구간이죠. 이 정도 구간에서 일단은 27만 원, 이 구간에서 손절가로 드릴 거니까요. 이 박스권은 저는 바로 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니까 여기까지 지금 목표가 한 20%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로 비중 있게 좀 수익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은 HD 현대일렉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지금 시장에서 아무도 안 보는 섹터 가져왔습니다. 자율주행인데요. 지금 요즘에 자율주행 관련주들 쳐다보시는 분이 거의 1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조용할 때 좀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가져와 봤고요. 지금 다른 섹터군들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좀 피해 가보자라는 취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자율주행 가져온 이유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테슬라가 이제 저번에 로보택시 한번 시연을 했었는데 이번에 서비스를 올해 6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워싱턴 DC에서 운행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 이 두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의 선구주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비아디라던가 현대차라던가 이렇게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자율주행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그동안 너무나 조용했고 사실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들어와서 자율주행 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할 때 뉴스 나올 때 사지 말고 좀 조용할 때 접근해보자라는 취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자율주행을 미국이나 이런 데서 쓰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인구 밀집도 자체가 너무 좀 촘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이런 법망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사실 들어오기는 좀 힘들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디다 써먹을까? 바로 이제 무인이송 로봇 쪽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자율주행이랑 로봇과의 사업 결합으로
그쪽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 참고해 보시면 결국에는 저는 자율주행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로봇과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군들 6개 가져왔는데 다들 아시는 종목들입니다. 뭐 LG이노텍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퓨런티어, 나무가, 하이비전 시스템, 파트론, MC넥스 가져왔는데 저는 이 중에서 MC넥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MC넥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갤럭시 S25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MC넥스가 갤럭시 S25향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선행 생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올해 1분기에 반영이 될 것이고, 저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C넥스 같은 경우는 삼성이랑 친해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 모듈과 그 다음에 손떨림 방지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듈을 갤럭시 25에 직접적으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실적 모멘텀도 있다. 그럼 역시나 이러한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그런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손떨림 방지에 대한 기술, 카메라 모듈 기술 이런 것들이 무인 이동 로봇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사실 카메라 모듈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라이다를 안 쓰고 카메라 모듈 가지고 자율주행 구현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구글 웨이모는 라이다를 쓰고, 그다음에 BYD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이랑 라이다랑 섞어서 쓸 가능성이 높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 카메라 모듈 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물론 지금은 조용합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고, 거래량 자체도 MC넥스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할 때 미리 좀 모아가신다라는 생각으로 모아가시면 나중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테슬라 로보택시 이슈 나오면 그때 분명히 한번 시세를 줄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때 한번 매도한다는 전략으로 지금부터 모아가보자,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1,000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조용할 때, 그러니까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사가지고 파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MC넥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 21년도에 진짜 많이 올랐었어요. 이 종목도 뭐 거의 6배 가까이 올랐던 종목인데 그 21년도 이후에 거의 4년 동안 주가가 거의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오르기 전 가격대로 왔고 이미 충분히 여기서 자율주행 이슈 받으면은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계속 좋은 흐름 보이다가 최근에 시장 빠질 때 좀 하락이 나왔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와우. 풀이장이 좀 빠져가지고 지금 개파락으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2%, 3% 정도 빠지고 있고,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일단 빅스를 좀 많이 참고를 합니다. 네. 지금 뭐 35까지 좀 왔는데 한 40까지는 저는 좀 그 안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스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해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 말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아, 뭐라고 했어요? 전쟁 불사. 아, 전쟁 불사. 아니 뭐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닌데 네. 거의 우리는 대응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니네 그렇게 해봐, 우리도 그렇게 할게,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전쟁 불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미증시에 좀 반영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매수의 기회인가요? 이건 모르죠. 예. 네, 저는 사실 계속해서 지금 바닥거래에서 위아래 나오는 흐름은 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가 사실 12%는요 역사 중에서 거의 두 번째로 2000년대 봤을 때는 좀 많이 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쉬었다가 보고 내일 정도 다시 한번 매수를 가동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미국장 보시면서 이제 국내장 한번 보실 텐데, 저는 지금은요 이제 트럼프가 좀 말을 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말을 좀 줄일 때 여러분들 투자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돈을 벌고, 트럼프가 말 많이 할 때 팔고 이러면 될 것 같으니까요. 저는 오늘 정말
기록적인 상승을 보였던 우리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어떤 역사적인 순간에서 정말 전문가로서 좀 좋은 일 했다. 네, 생각하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방송할 거고요. 다음 주에 또 이재 본부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